네,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아까 이제 인터뷰를 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특전사령관의 현직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 요청이 지금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이 한 겁니까? 김병주 유튜브에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건 저는 김병지 의원한테 그 전화 통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김병지 의원으로부터 받은 거지. 김병주 유튜브는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받거나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김병주 의원, 전화번호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요청을 받고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김병지 의원이 국방위원회의 자격으로 뭐 그걸 한다라고 했던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고, 김병주 유튜브 개인 채널로 한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그거는 그날 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솔직히 저도 생방송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녹화 방송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녹화 방송하면 또 이게 중간에 또 이게 말을 조작을 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생방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냥 생방송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동의를 했고, 내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김병주 유튜브 이제 관련된 뭐 방송 이렇게 꺼내놓고 뭐 하고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증인은 특전사령관 지휘에 있을 때 한다고 했지만 결국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TV라는 개인 자격으로 와서 증인을 인터뷰한 것이고 이게 국회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유튜브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는 것을 증인이 동의를 한 것이고, 증인은 아까 방금 그 생방송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적어도 특전사령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게 어떤 성격의 인터뷰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거는 분명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한 거 없고, 국방위원회 자격으로 내려와서 뭐 비상경 관련된 사항들을 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게 이제 국방위원이 자격으로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국회로 불러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국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네. 해도 저도 처음에는 대상자 포함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5일날 결국은 다 오지마 해놓고 결국은 박안수 사령관만 갔지 않습니까? 어째 그거는 제 선택의 여지와 무관하게 저는 냈다가 오지 말라고 이미 국회에서 정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뭐 그 누굴 조사하거나 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개인이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전체 이름으로 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병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증인의 인터뷰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증인이 판단을 단지 국방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응했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물어봤습니다. 그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방위원회 자격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 제 기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게 위에서 국방위 차원의 법적인 문제하고 그거를 제가 뭐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부분들은 그건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 그 관련해서 추가로 해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저기 사령관님, 그러면 지금 그 당일날 인터뷰 당일날 16일 아까 진술하실 때 예. 참모들 그 작전처장하고 법무관하고 실공실 단장, 법무실장 이렇게 그 오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일날 예, 12월 인터뷰하는 6일 날. 당일날. 예. 그러면 그 김병주 TV에서 인터뷰 제의를 할 때 전화가 왔을 때 전날 전화 왔다고 예, 하셨죠. 12월 5일 날 전화 왔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은 그 인터뷰를 응하실 때 물론 사령관님이 결정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그 참모들을 불러놓고 하는 게 그 사령관이라고 하면 공직자라 하면 이게 그 인터뷰하는 것이 공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그 참모들 불러놓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일날 하는 게 타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제의를 했을 때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그 10월 5일날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2월 5일 날은 제의를 받았을 때 참모들하고 상의하거나 뭐 이런 거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10월 5일날은 그땐 저녁 때였습니다. 일과 시간이 아니고 아니 전혀 뭐 일과 시간 어쨌든 결국은 이제 하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참모들 그 의견 없이 이제 단독으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것도 단독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5일날은 그럼 저녁에 12월 들었기 6일 날은 때문에 예. 12월 6일날 아침에 그 법무실장, 방첩부대장, 작전처장, 707 특임단장을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김병주하고 박선원 의원이 오는데 그 유튜브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을 어제 김병주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707하고 다른 법무참모 방첩부대장도 이게 좀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만 오는데 반대쪽이 없지 않느냐. 이게 반대쪽하고 전체 차원에서 같이 와야 이게 양쪽의 의견이 같이 전달되고 의견들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와 논의들을 다 해서 저한테 부정적인 시그널을 분명히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하겠다고 결정해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와 배경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지금 6페이지 정도 했는데 1시간 거의 가까이 돼서. 예. 지금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그 김병주 TV 인터뷰 하기로 결정하신 거는 언제예요? 5일날 얘기를 들어서 내려오신다는 얘기 들었고 실제 결정은 이제 12월 6일날 참모들을 얘기 들어보고 그때 그 최종적으로 난 그래도 내가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하고 그 관련된 답변 작성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 12월 6일날 참모들이 있을 때 그 시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모들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인 것 같고 예, 그러면 예. 증인이 직무정지를 12월 6일날 될 거라는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6일인지 5일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나지는 않는데 분명히 제가 전해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제가 특정은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증인이 그게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에 이제 직무정지가 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것을 보면은 이게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직무정지가 될 것이라는 걸 그렇죠.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 맞죠? 그렇죠. 그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직무정지가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참모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 같은 자리가 그 인터뷰 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법무실장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 법무실장한테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아까 증언을 하셨는데 예, 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증인이 확인을 하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법무실장이 답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제 기억 속에 법무실장이 피드백 준 건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아침에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불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707하고 방첩부대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적인 측면은 방첩부대장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 법적 관련된 거는 법무실장이 저한테 정확하게 조언해 줄 것 같아서 법무실장을 불렀고 그때 작전은 707하고 작전처장이 알기 때문에 불렀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주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쭉 그 주제 얘기해서 그런 측면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작성하는 내용상에 있어서 쭉 문구를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느냐, 보안에 문제가 있던 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상의하고 얘기해가면서 그 문구하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무실장한테 확인받은 내용에 이제 법적인 조언이라는 게 지금 증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부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또 증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부대 측면하고 개인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언은 받은 것입니까? 그때 당시 기억이나 지금 기억이나 제가 쭉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피드백 명확히 기억나는 거는
그 지금 거기에 나가는 자리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반대편 의원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명확하게 기억나고 나머지 문구 하나하나는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요게 제한됩니다. 저게 제한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답변할 사항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어 보고 그거를 이제 그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 거기서 종이를 갖다 놓고 주제 써놓고 그 관련된 답변 자료를 같이 정리를 썼으니까요. 직접 써가면서 했습니다. 예, 계속 묻겠습니다. 증인 하여튼 증인이 준장으로 진급한 이후에 처음 같이 그 아까 증인 모신다고 했는데 모시고 근무한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예. 그 이후로도 하여튼 2018년에 같이 근무한 이후로도 예. 계속 김병주 의원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뭐 잘 계십니까? 안부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현 사건 증거수본 169번 그 인터뷰 내용을 좀 파일로 재생을 좀 하겠습니다. 경력들이 나중에 에어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궁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죠? 그거는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네. 녹취서도 같이 이 방송 내용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당 인터뷰에서 707 특임단 일부가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한 이유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방법을 찾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보고받거나 상급부대로부터 지침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증인이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이렇게 대답했죠. 증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아까 방송도 보셨고 이렇게 그 내용을 그대로 녹취록을 검찰 수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죠? 아까 보셨고. 저한테 중간중간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부분을 아니 일단 잘락 잘라서 말씀하시면 아니, 저건 일단 제가 이 부분 확인하니까 좀 대답을 해주시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지 얘기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증인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 부분은 지난번부터 제가 이게 뭐 요원, 아니, 어려운 거 인원 묻는 하도 거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증인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서 묻는데 이렇게 진술한 적은 있으시죠? 얘기한 적은 이제 있으시죠? 장관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뭐 빼내라, 끌어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제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 여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707 특임단 병력은 없지요. 저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회가 본관하고 본회의장하고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때 저거를 예. 본관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해야 요거는- 됩니다. 저게 예. 그때 당시에 본관, 본회의장 그게 같은 개념, 이게 막 헷갈리는 개념으로 예, 용어 썼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동의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본회의장이라고 한 것은 김병주 의원이 그 앞에서 본회의장이라고 하니까 앞에 보시죠. 앞에 응? 김병주 의원이 안으로 들어온 병력을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증인이 국회 본관을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좀 착각을 해서 본회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는 그 당시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그 당시 본관하고 본회의장하고 용어가 헷갈렸기 때문에 네. 그때 본관으로 들어간 인원들이 있었지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인원은 없었습니다. 예. 증인이 분명히 여기 다시 볼까요? 전임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라는 것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저거는 아니 들어봐요. 말하는데 그 순간 증인의 옆에 있던 이제 박선원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증인은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을요 라고 말하고 다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해. 증인이 최초에 대답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이게 변질 둔갑되거든요. 증인이 인원이라고 말했다가 요원으로 다시 말했던 것은 전임 장관의 지시가 병력, 즉 707 특임단원들을 나오도록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말에 갑자기 그 대상이 인원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뀌어 버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뭐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 제 예. 기억은 분명히 00시 31분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고 그 예. 뒤에 그 인원들은 00시 34분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하냐면 707은 계속 들어갈 때부터 통화를 하면서 YTN 방송에 그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때 당시 31분 기준으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간 인원들이 없는데 누구를 빼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 요원 자꾸 용어의 말장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4분 이후에 들어갔을 때 36분, 38분 그 707 단장하고 통화할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빼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대화들을 증인 눈가끔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너무 걸려서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추후에 지금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 31분에 통화했다든지 그 후에 국방부 장관 통화한 내용은 추후 다시 물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분명히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뭐 뒤로 빼내라 이거는 근데 증인 잘 제가 봐요. 수긍할 여기서-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예, 증인의 하는 내용은 아는데 그때 맨 처음에 12월 6일 증인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 전임 장관을 얘기합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 이렇게 저거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인원 요원이라고 말하기 직전 부분에서도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들어갔던 인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인원은
특임단 요원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인원, 밖에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일부 인원, 밖에 있던 일부 인원. 이건 특임단 인원을 말하는 걸 맞죠? 특임단원들. 34분 기준으로 하면 아니 좀 시간이 이게 시간이 계속 진행되니까 요 당시를 묻습니다. 요때 저 요원은 분명히 요원을 빼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때 말할 때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구는 제가 차마 저 때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증인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건 맞죠?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예. 그 증인이 그 자기의 기억에 따라서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매번 그 증인의 증언을 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제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변호인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예, 그 말씀은 저 특검님 말씀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끝까지 듣고 나서 그 부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증인께서도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겠지만 의외로 지금 물어보는 건 그냥 아까 그 동영상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맞냐, 지금은 그것만 여쭤보는 것 같고 이후에 아마 또 막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일단 변호인들께서 물어보신 거 답변 끝까지 한번 듣고 말을 좀 자르셔도 잘라라 그 말씀 드리고, 증인께서도 그 부분 지금 묻는 그 질문 일단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막 이제 설명하고 싶으시잖아요. 맞다 틀리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증인이 뭐 인터뷰 도중 뭐 바꾼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유도된 방향에 따라 바꾼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증인은 장관으로부터 여기 인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증인은 인터뷰 이후의 수사기관 법정 진술에서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00시 35분경 무렵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예, 그 00시 31분 윤석열 대통령 지시 받고 나서 이어서 아마 직후에 김종인 전 장관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김병주 의원과의 유튜브 생방송 인터뷰에서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두 국회의원의 그 유도에 따라 수긍하기 직전에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707 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한 것은 00시 34분경 이후인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그러면 장관과의 통화 시점 그거는 그거는 00시 34분경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31분 통화한 이후고 직후였기 때문에 진행부도 제가 최초의 자수서는 모든 거 쓸 때부터 그게 00시 30분부터 35분 그 사이 여간대라고 예. 그 제가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드렸습니다. 장관과의 통화 시점도 00시 34분 이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김영기 1대대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00시 30분경이거든요. 좀 자세히 보면 00시 30분 53초경부터 시작된 통화인데, 이때는 그 일부 707 특임 단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기 이전인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상현이 김영기 대대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00시 30분의 통화고, 이때는 특임단원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모르십니까? 이거 아닙니다. 제 설명 제가 아니. 압니다.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안다고 하시면 그다음 아니, 이 질문 부분 말씀 묻겠습니다. 안 듣고 넘어가면 아니, 계속 또 오해하고. 아니 근데 이후에 또 지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다음- 예. 아니, 근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아니, 듣고 아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하시죠. 예. 네. 압니다라고 그 말씀하셨고. 재판장님 이 부분의 증언은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을 증인이 쭉 그 설명을 해야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변호인 측은 그 어떤 용어나 이런들의 미시적인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끊어서 물으면서 약간 어떤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인이 충분히 연속된 어떤 상황으로 그 증언을 함으로써 설명 가능하다면 증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더 이상 저희 질문하는데 박업수 특공부가 개입을 해서 계속 질문을 끊고 재판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질문 사항이 어떠한 법에 위반되는 바도 없고 또 저희가 질문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중간에 말을 끊고 이런 행위는 저희 증언을 고의로 좀 방해하는 것 밖으로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말씀 취지는 뭐 쌍방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저 특검법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끝까지 좀 들어보자는 취지고 재판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왜 자꾸 그러냐 하면 재판부에서 보기엔 증인도 지금 형사재판 당사자신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지금 걱정이 되셔서 부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질문하실 때 좀 전같이 안다라고 일단 밝히신 다음에 그 부분을 뭐 덧붙이시는 거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증인께서도 또 다음 질문들이 또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 정도 부분은 하고 좀 잠깐만요. 좀 전 질문 그래서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시고 그 뒤에 붙이고 싶은 말씀 하시죠. 그거는 제가 검찰 조서들을 보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 여기 변호인님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때 당시는 제가 공적 조서 내용, 제가 검찰 조서 내용들을 다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4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조성현이한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성현이가 재판장님 지금 증인이 하는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그 않는 얘기를 전문 진술을 듣고 얘기하고 해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 그런 내용은 대통령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상현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상현이 조상현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증인이 왜 직접 말씀하는 그러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성현 전화를 통화를 하니까 했고 이렇게 끊고 그 물어볼 30분 수밖에 없죠. 이전에 잠깐만요. 이거 또 자꾸 뭔가 쌍방이 자기 지금 저 뭐 유불리 막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듣되 좀 전같이 뭐 전문이나 재전문이 들어있는 부분을 직업복관이 그걸 가지고 막 사실 인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도 아까 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면 본인이 괜히 뭐 위증 부담이나 본인 형사 재판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설명하시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변호인들께서도 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실 수는 없고 그 증인께서도 설명하실 부분 설명하되 빨리 이렇게 빨리 하겠습니다. 예예 그 내용이 요지만요. 그렇게 예. 조성이 전달됐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이상현이하고 30분 이전에 27분, 28분 통화했던 내용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현이가 저는 그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그 지시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말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통화를 00시 06분까지 그 이전에 이상현 여단장과 5-6차례 통화를 했고 00시 06분부터 쭉 뒤에는 그 707단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34분에 제가 이상현 여단장하고 통화하고 41분, 45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텀이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그 구체적인 상태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앞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현 여단장이 저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31분 듣고 나서부터는 이상현 여단장한테
분명하게 34분과 41분, 45분에 제 워딩으로 이상현 여단장한테 문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 그렇게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네, 김홍일 변호사님. 예. 드립니다. 그 김병주 의원하고 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증인이 얘기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일부 인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인원이 누구냐 말이죠. 여기 인원이 누굽니까? 저건 본회의장이 아니고 본관인데. 아니 글쎄 본관 그건 아까 그 착각해서 그랬다고 했고 707 특임단을 얘기하는 거죠. 저 말 자체는 707 특임단 인원들이 들어간 인원이 있고 밖에 있는 그렇죠. 인원들을 얘기한 겁니다. 야, 그거는 거기서 인원은 틀림없죠. 두 그거는 개 다. 그렇죠. 그 707 인원들이죠. 저 문구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이렇게 좀 빼내라 할 때 저 인원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국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금 말씀을 위에 게 분명히 707 특임단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조치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 이렇게 거기서 인원 요원은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저게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제가 아니 몇 그러니까 개월 동안에 저거는 그럼 국회의원입니까? 저때 당시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말이 혼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기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거냐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국회의원들을